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심층토론 시작합니다. 월드엑스포 개최지 최종 결정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을 외국인들은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을까요? 궁금해서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로라 맥러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치 사티아 브로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는 하셨는데 자기소개가 필요하겠죠. 우선 대표님부터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20년 동안 방송 일도 하고 지금 부산에서 웰니스 사업하고 있는 태양이 아란이 엄마입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한 9년 넘게 되고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분 다 아마 부산으로 오시기 전에 네. 부산이 어떤 곳인가 찾아보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찾아보셨을 때 부산과 직접 와보신 부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처음에 13년 전에 네네. 한국에 왔는데 처음에 추천으로 수원에서 살았었는데 아, 3, 4개월 안에 부산으로 이사했고 그래서 계속 부산에 있고 근데 난 아무것도 몰랐어요. 네. 이제는 내 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이 내 집이다. 내 집이다. 내 집이다 진짜. 와우, 좋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네, 저는 부산 오기 전에 그냥 뭐 두 번째 큰 도시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부산 국제 영화제가 이제 몇 년마다 개최하는 거 그거는 좀 뭐 인도 영화를 많이 오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인도 사람들이 조금 철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버모사 절이는 거 그거 네 그거 좀 알게 됐습니다. 이 정도밖에 네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은 국내에 떠오르는 지역이 어디냐를 물어봤더니 높은 순위 위에 부산이 6군데 지역이 들어갔어요. 부산 중구가 1위, 진구가 2위, 동구가 6위고요. 그리고 또 해운대구가 12위, 기장군이 13위, 그리고 15위에는 영도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분이 보실 때에 부산의 이 여러 지역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곳이 어딜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면 영도 영도? 거기서 그 흰여울 마을 네네, 있잖아요. 흰여울 마을. 네네. 네. 뭐 외국인 친구들이 왔는데 그분들이 저보다 더 알게 되기 때문에 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는지 물어보니까 이거는 외국에서 이제 핫 플레이스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좀 많이 네, 좋아지고 그리고 거기서도 뭐 뷰가도 엄청 좋고 네. 제가 봤을 때 네, 그 지역 조금 더 오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어느 지역을 꼽으시겠어요? 저도 영도라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니까 뭐 네. 중구, 진구, 맞습니다. 동구 이 지역들이 원래 뭐 진짜 관광 명소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이 지역들이 진짜 뜻깊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역사에 대해서 생각하면 진짜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요새는 특히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생각하면 부산으로 오시는 관광객들이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부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네. 진짜 한식도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네. 케이크 콘텐츠 유행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스토리텔링은 제일 핫한 지역을 알게 된 방법이잖아요.
뭐가 그래서 그 그것 역사가 때문에. 있는 맞아요. 네, 관광객들이 장소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조금 문화 역사랑 같이 섞어서 이렇게 놀고 싶은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외국인 관광객이요. 네. 작년 9월하고 올해 9월을 비교를 해봤더니 5만 174명에서 네. 18만 2,613명으로 네. 굉장히 늘어났어요. 지금 두 분 얘기가 이제 부산의 어떤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 네. 그다음에 좀 역사적인 배경, 네. 그리고 이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방금 이제 영도하고 동구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한 군데 정도 더 들어달라고 하면 어디를 또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장구는 기장. 너무 좋아요. 네. 되게 네, 맛있다. 네, 네. 아, 되게 먹거리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먹거리도 많고 근데 볼거리도 많아요. 네. 그 오시리아 투리즘 그 오시리아 관광 콤플렉스 생겨가지고 그래서 놀거리도 많아요. 가족들 위해서 모든 가족들 위해서 뭘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 루지나 뭐 놀이공원이나 쇼핑이나 다 있어요. 그리고 교통도 진짜 좋고요.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근데 하루 종일 거기에서 히든잼처럼 보물찾기처럼 네, 네, 네. 다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장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핫한 플레이스 하면 사람들이 광안리 쪽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뭐 저녁에도 그러니까 눈소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물꽃 축제 때문에도 많이 유명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좀 뭐 젊은 사람들이 이제 광안리 많이 찾아보고 외국인들도 들어왔을 때 뭐 바다 중에 광안리 뭐 너무 예쁘게 저녁에 너무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통계가 또 하나 있는데요. 네. 보면은 이제 얼마나 관광객이 늘어났느냐, 얼마나 많이 가느냐에서 부산이 2위를 하기는 했어요. 2위를 하긴 했는데 1위인 서울과는 너무 이렇게 격차가 크고요. 예를 들면 이제 4년 전과 비교할 때 부산이 12.6%에서 15.6%로 3% 상승했다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서울은 뭐 대한민국 관광과 관심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궁금한 부분이 혹시 부산이 관광할 때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건가, 개선할 부분이 있는 건가, 어떠세요? 불편한 부분이 관광객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좀 힘들어요. 제가 13년 됐고 그리고 차도 있고 뭐 한국어 할 수 있고 근데 저희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네네. 제일 힘든 거는 검색하는 거. 오.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는 N땡땡 플랫폼을 네네네네. 검색으로 네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외국 사람들이 N땡땡 플랫폼은 안 해요. 아, 네. 구땡땡 네, 많이 네, 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플랫폼은 뭐 만약에 식당이나 뭐 어떤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N에서 홍보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저희 친구가 애들이 할 수 있는 거 역시 큰 거, 그 부산 플랫폼에서 나오는 거 네네.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뭐 더 작은 뭐 독특한 경험을 원하면 찾기는 엄청 힘들다고 네. 했어요. 검색은 너무 힘들다고 영어로 네네. 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한국어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산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문제 없지만 근데 네. 이제 불편한 것보다 이제 편한 걸로 생각하시면 부산에서도 9월달에 이제 부산 비지트 패스라고 네네.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거 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 이제 내용들이 다 영어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파스가 이제 24시간 아니면 뭐 48시간 이렇게 나 있고 그리고 거기 가지고 있으면 이제 어디든지 나도 한 30개 넘게 네네. 이제 뭐 관광지 명수에서 무료 입장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쇼핑할 때 아니면 식당 갈 때도 이렇게 할인 받을 수 있는 거 있기 때문에 제가 외국인한테 뭐 그런 거 봐서 사용하고 많이 네, 이용해 주시면 더 편하게 이제 부산을 볼 수 있는 거 지금 전달하고 싶습니다. 예, 또 이제 궁금한 부분이 부산도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 다문화 가정에게 가장 절실한 부분, 또 우리 부산이 해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저도 다문화 가족이잖아요. 저희 네. 남편은 부산 스나입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 제일 힘든 거는 아직까지 외국인, 내국인 느낌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진짜 뭐 글로벌 도시로 되고 싶으면 교육을 필요해요. 네. 우리는 다 문화를 다 배워야 돼요. 네. 그래서 한국 애들이 저희 아들도 딸도 한국인인데 아들 엄마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외국인 많이 들었어요. 너무 상처를 엄청 받았어요. 네. 그래서 애들한테도 뭘 교육이나 아니면 인테그레이션 같은 거 뭘 재미있는 축제 외국인하고 한국인하고 다 같이 뭐 외국인 내국인 그 말이 없이 그냥 부산 인간 네. 그런 네. 느낌으로 네.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환도 대표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보니까 제일 힘든 거 하면 언어 그리고 문화에 대해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거 뭐 사회 통합 프로그램 같은 거 있는데, 그거 뭐 예를 들어 뭐 1단계부터 5단까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뭐 다문화 사람들이 이제 이민자들이 이제 언어 부분만 조금 더 다 공부를 했는데, 근데 문화가 아직까지 문화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저도 이런 거 힘든 부분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쪽에 이렇게 몇 번 갔다가 상담 받는 거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조금 이렇게 부산 시민으로서 이렇게 외국인 내국인 차이가 없고 같이 뭐 이렇게 글로벌 도시에서처럼 그냥 뭐 편하게 살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뭘 관심이 엄청 많이 생겼다고 오. 했어요. 네.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는데 섹스포 성공을 위하여 지지와 응원 필요합니다. 네. 유치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 시민으로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거기 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부산이 지금 엑스포 유치할 수 있기를 학수고대 염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부산이 국제도시로 진짜 국제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하는 조언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엑스포 홍보를 계기로 해가지고 네. 사실은 뭐 저희 생각으로는 부산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외국인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관심이 높아졌을까요? 제가 뭐 며칠 전에 스코틀랜드 여행 갔다 왔는데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뭘 부산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냐? 네. 진짜 뭘 관심이 엄청 많이 생겼다고 오. 했어요. 네. 그래서 나도 좀 깜짝 놀랐는데, 근데 제 생각에 부산은 진짜 매력이 엄청 많아요. 매력적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요새는 아직까지 K 콘텐츠를 유행이잖아요. 근데 특히 부산은 사람들이 부산은 완전 알고 싶습니다. 네, 저도 뭐 옛날에 아까 이야기했는데 부산이 이제 제2의 도시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홍보하는 이후에 이제 부산이 브랜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저도 이 올해 1년 동안에 이제 홍보를 많이 했어가지고 부산가 브랜드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찾아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진짜 뭐 문화 도시이기 때문에 보는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뭐 바다 산도 같이 있기 때문에 너무 뭐 힐링 포인트도 하고 있고 이런 거 생각하면 그래서 많이 오게 됐습니다. 네. 그 엑스포를 위한 외국인 홍보단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엑스포 프렌즈라고 하는데 네네. 혹시 거기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직접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저는 여기 부산 그 글로벌 도시 재단에서 네. 이제 외국인 대표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같이 이제 거기서 하고, 그리고 저희가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이런 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참여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몇 명 외국인 학생들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BI 방문하셨을 때 저도 너무 행운이 많은 네.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 BIE 델리게이션한테 발표를 했어요. 오. 부산은 어떤 도시인지, 네. 나한테 뭐 어떤 도시인지, 그리고 내가 부산한테 뭐 얻었는지 다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때는 제가 엄청 부산은 진짜 마음속에 유지해 그러게 했는데 네, 네.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 부산은 이런 도시인지 몰랐다 많이 들었습니다. 유치 성공할까요? 그러면 네. 유치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 뭐 그 델리게이션이랑 같이 얘기했을 때 그날에 깜짝 놀랐던 게 특히 부산 시민들이 이렇게 완전 적극적으로 응원 엄청 많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와, 이 시민들이 진짜 부산 엑스포 원하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그래서 진짜 대단한다고 하셨습니다. 네네, 아까 대표님 말씀하는 저는 아까도 거기 부산 시장님께서도 들어봤는데, 네, 이렇게 부산 시민들이 이렇게 열정하는 거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BIE 대표님들이 부산과 이제 엑스포를 위하여 모든 것 갖췄다 그런 거 말씀하셔 가지고 그래서 이제 네, 좋은 점 많이 있다고나 생각하고 있고. 28일 날 유치가 부산으로 결정되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십니까? 전 원래 방송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행사. MC로. 그리고 영어 방송에서도 콘텐츠를 제공하고 싶고. 네. 그리고 뭐 여기서도 한국어, 영어 둘 다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사업하고 있으니까 이제 부산 정보진흥원에서도 이제 지원 사업 같은 거 받고 네네. 부산 홍보할 수 있도록 이제 360도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60도 영상. 네. 부산 거기 뭐 여행자 명소에 대해 하고 있고 그래서 네네. 앞으로도 이 컨텐츠들이 어떻게 조금 뭐 다른 외국인한테 이제 전달할 수 있고 그런 역할도 많이 할 수 있는 거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환경 문제 네, 이렇게 네네. 탄소 중립 같은 거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거 어떻게 기술을 사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거 방법을 이제 좀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부산에 많이 오고 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좀 오래 머물고 싶고 그런 부산을 만들려고 하면은 뭐가 좀 필요할까요? 숙박비 저렴한 네, 숙박 시설. 네. 뭐 예를 들면 해운대 보면 엄청 비싸죠. 럭셔리한 네. 호텔이나 뭐 B&B 같은 숙박 시설이 있는데 몇 명 오실 건지 진짜 걱정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제가. 네. 그래서 뭐 텐트나 네. 텐트나 뭐 캠핑장 더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캠프나 캠핑장이. 네, 캠핑장. 네. 어떠세요? 네. 근데 이제 뭐 외국인들이 이제 보면 좀 쉽게 이렇게 숙박 같은 거 찾는 거 좀 어렵고 뭐 예를 들어 좀 연월자 이런 거 다 있지만 그 한국인 좀 편하게 뭐 볼 수 있는데 뭐 특히 Airbnb 같은 거 한국에서 뭐 여기 많이 없어가 때문에 네네. 그래서 뭐 이제 저렴한 뭐 게스트하우스처럼 그렇게 뭐가 외국인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거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정보들이 다 이거 하나 곳에 있는 거 그렇게 조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거기 부산 글로벌 도시 재단에서 라이프 인 부산 홈페이지에서 이런 거 정보도 다 뭐 지금 넣는 거 좀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거 나오면 왜냐하면 그것도 한 12개 언어에서 다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나오면 더 편하게 뭐 사용할 수 있고 편하게 이제 부산에 살 수 있는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 먹거리 얘기 한번 해보죠. 네, 부산의 먹거리가 이 세계인들이 와가지고 즐기시기에 충분한지 그리고 또 어떤 부산 음식을 추천하고 싶으신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너무 힘들어요. 다 다 맛있어서. 다 맛있었어. 근데 네. 상황을 추천할게요. 산으로 올라가서 동네 파전 그리고 산에서 먹어야 되는 동네 파전 그리고 막걸리 한 잔 막걸리. 아니면 식혜 한 잔 하면서 뭐 예쁜 경치를 보면서 더 맛있습니다. 파전과 네. 막걸리.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뭐지 소주 많이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제 소맥 소맥. 소맥하고 네, 소맥 딱 그 고기랑 같이 가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사람들이도 거기 뭐 점포 카페 거리 아니면 뭐 남포에서 국제시장 거기서도 사람들이 많이 뭐 가고 저는 음식을 다 좋아하니까. 다 좋아하니까. 네, 저는 뭐 인도 사람이지만 이제 매일매일 한국 음식 다 먹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니까 사람 뭐 제가 뭐 이렇게 고기랑 뭐 소맥 딱 기록하기 때문에 엄청 좋고 하고 대표님 이야기하는 데도 막걸리도 너무 좋아하는데 비 오는 날에 딱 막걸리 한잔 하는 거 더 너무 맛있습니다. 네. 네. 좋은 거는 요새는 특히 그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요새 그 로하스 뭐 비건의 뭐 채식 먹는 사람 많아요. 비건. 네, 네. 그래서 그 부산에서도 그 할랄 그리고 할랄. 비건 뭐 그런 식당이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뭘 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도 네, 더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분께 부산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부산 사시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청해 듣죠. 저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9년 넘게 살다 보니까 엄청 좋아지고 처음부터 계속 부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산도 잘 알고 있고 부산 뭐 사람도 너무 좋고 그래서 계속 부산에서 살고 있는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뭐 엑스포 성공되면 앞으로도 우리가 하는 일 엄청 많이 있고 그리고 부산이 이제 글로벌 도시 만들기 네네. 위해요. 우리 외국인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부산 시민으로서 부산 시민. 네, 부산 시민으로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산 시민으로서 제가 부산 아지매로서 제가 사실은 셋째 낳고 싶어요. 네. 뭐 넷째까지 할 수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뭐 개인 것보다 부산은 나에게 뭐 교수님처럼 my home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그냥 부산에서 일을 많이 하고 노력도 하고 그리고 내가 뭐 할 수 있는지 다 노력하고 부산은 진짜 대단한 도시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도 뭘 영어 방송에서나 네네. 뭐 다른 방송에서나 뭘 그렇게 부산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엑스포 유치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부산 시민 네. 또 그리고 사실은 국제 도시로 도약하기를 바라는 우리 부산 시민들께 마지막 한 말씀씩 청해 듣겠습니다. 부산 시민으로서는 부탁하는 거 하나 있는데 이 뭐 엑스포 성공을 위하여 지지와 응원 필요합니다. 그것 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여기 행복하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도시는 역시 해외적으로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산 시민들 다 부산을 즐기기 위해서 네. 잘 살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행복하자. 우리 부산은 너무 선물이다. 그래서 그냥 부산은 선물이다. 부산은 선물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고 맛있게 먹고 뭐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거기 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행복하자. 두 분이 부산 시민이어서 제가 행복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뉴스앤이슈. 오늘도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 서지원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부산에선 마약 환각 파티를 벌인 40여 명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일상으로 마약이 파고들면서 적발 건수만 지난해보다 47%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8,000명 수준이던 국내 마약 사범은 올해 9월까지 2만 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마약 퇴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 세계 22개 나라 마약 관계관들이 부산에 모였습니다. 전 세계 마약 유통과 관련 범죄에 범국가적으로 대처하는 UN 마약 범죄 사무소는
더 이상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 밀반입된 마약은 다크웹이나 SNS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데 그만큼 쉽게 유통되다 보니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만약에 10kg의 필로폰을 갖고 오려면 상당한 양의 돈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마약 시장이 확대가 된 요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만과 공항을 모두 갖춘 부산이 마약의 공급 루트의 관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갈수록 늘어가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미국의 마약 단속국 같은 마약 전담기관이 도입돼 일관성 있는 마약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게 마약 퇴치를 위해 부산에 모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랑 중에 하나가 마약에 대해서만큼은 청정하다였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이 잇따르고 있고요. 이제는 굉장히 마약에 대해서 우려가 깊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오히려 마약 신흥국에 가깝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약 종류도 너무나 다양해졌고요. 특히 이 마약 사범의 경우에서는 성별이나 소득 수준 그리고 직업에 관계없이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사범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 만큼 관계 당국의 주의가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연령별로 네네. 좀 다양해지고 있는 부분에 중심을 두고 있어야 하는데요. 2019년에 마약 사범은 16,044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3년이 지난 2022년은 18,395명으로 3년 사이에 14.6%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9월에 벌써 2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매우 급증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약 연령층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부분이 특히 10대, 20대, 30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10대 같은 경우는 101% 3년간 증가를 했고 20대는 64.8%, 30대는 13.9%를 증가했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10대와 그리고 네네. 유흥클럽 일대의 단속량이 굉장히 많은 만큼 우리 부산시도 안전할 수는 없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확산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네. 크게는 두 가지로 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요즘에 인기 웹툰, 네. 웹툰들이나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유해 비행 청소년들이 마약 사업을 하는, 마약을 투약하는 이런 미디어에 노출되는 이런 콘텐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가장 인기 있는 포털에 들어가면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또 청소년들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청소년들을 호기심으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마약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제어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번 우리 국회에서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도 있었고 또 이번에 시행령을 통해서 검사들이 이제 마약을 수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예산이 2.75억밖에 배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2.75억조차도 또 예산을 깎겠다라는 국회의 이런 엄포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검찰의 이런 기능을 축소시킨 것이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기능의 축소가 마약의 대중화의 한 변수다,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세상에는 정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요. 네네. 이게 정당의 그 논리로서만 말씀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미 일상을 파고드는 마약에 대한 부분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나 유학생의 증가라든지 그리고 외국인의 증가 네.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상을 파고드는 마약에 대해서 예방과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재활에 대한 부분까지도 통합 시스템과 대응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한계가 좀 많은 부분이 있고요. 특히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하는 이런 관세를 통한 밀수라든지 그리고 신종마약의 밀수도 있지만 군사 우편물이나 그리고 국내에서 음성으로 유통되고 있는 마약성 식욕 억제제 그리고 의료 대체 마약류 증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상 상위법으로 규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환각 물질이나 대체 마약에 대한 대안은 좀 없는 편이라서 이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필요합니다. 이제 정쟁이 아니고요. 이 마약을 수사할 수 있는 곳의 기능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을 좀 차용하면은 그 마약 수사와 관련된 예산이 2,700억 원이 아니고 2.75억 원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네. 2억 정도 되는 예산 가지고 마약을 수사한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까 서지원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약 사범이 2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또 국내에서 압수된 마약만 560kg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약을 단속해야 되는 기관들의 더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부산 얘기를 해보면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공항도 있지만은 항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영화를 본다든지 되게 일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는 항구가 있다 보면은 마약이 좀 더 침투하기 쉽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항상 부산에서 자랑스러운 네. 하나로 말씀을 드리는 게 물류 항만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세계 환정량에서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부산 항에 대한 부분 그리고 김해 공항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트라이포트라는 부분이 이렇게 악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제 올 8월까지 압수된 양이 518kg인데요. 네. 이제 2022년 같은 경우는 561kg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외국 관광객이 늘어나는 부분에서도 늘어난 부분이 있고 이런 네. 항만이나 항공을 통해서도 밀수되고 있는 양은 많습니다. 이 마약이 아주 성행하는 이 국가나 도시들의 특징을 보면 두 가지라고 합니다. 네. 전쟁을 겪었거나 또 혹은 관광지거나 우리 부산은 두 가지 다 해당되죠. 사실은 마약이라는 것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특히 그렇게- 동남아죠. 네네. 네. 그래서 국제사회 공조가 아주 강화돼야 됩니다. 결국에는 원산지를 찾아서 그 원산지를 엄벌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마약은 유입되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이 마약을 퇴치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공조가 가장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엄벌주의가 필요합니다. 네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약을 투약하더라도 뭐 1년, 길게는 3년 정도만 형을 살다가 다시 석방되는 구조인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마약을 유통하면 사형을 사형이죠. 구형합니다. 네, 중국도 그렇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약이 거의 잡히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약을 좀 무관용으로 대처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저는 논평합니다. 끝내는 서울시 부산 진구가 생길지도 모를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서울공화국이 건국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불기형 메가시티 재추진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이를 내년 4월 총선 지역 1호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정치권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메가시티 관련 조례를 폐기했던 여당 소속 부산시 의원까지 입장을 180도 바꿔 불경 특별연합을 되살리자고 주장하면서 메가시티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 때 여당의 메가서울 추진과 관련해서 불경 메가시티 재점화에 대해 얘기 나눈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 나아가서 양산 김해를 흡수하는 메가부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총선을 앞두고 파장이 퍼져나갈 것 같은데요. 김기현 대표가 쏘아올린 메가서울 파장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상치 않은데 부산에서도 갑론을박이 좀 있죠. 네, 부산에서도 뭐 치열한 논쟁이 경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네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오랫동안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행정구역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어났어야 될 이런 경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런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아주 건강한 행정구역을 다시 재편하는 것, 그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서울이 지금 인구 1,000만이 깨졌습니다. 네. 900만까지 내려왔고 또 경기도는 인구 1,300만까지 비대하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을 조금 더 다시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좋은 접근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메가서울 이전에 반드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동남권의 메가시티가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서는 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재추진하자는 여당 시의원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부울경 특별연합을 직접 추진했던 제8대 시의원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메가시티 복귀에 대한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부울경 메가시티 주장도 있고 그다음에 김해 양산하고 부산을 메가 부산으로 하자라고 하는 안도 있는데 실제로 한번 통계를 보니까 김해가 53만 명 인구고요. 양산이 35만 명 인구인데 부산에서 양산이나 김해로 출근 혹은 학교 때문에 가는 그 숫자와 김해에서 부산 혹은 양산에서 부산으로 오는 숫자가 거의 3만 5천 명이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사실은 하나의 도시라고 봐도 될 만큼 이동이 이렇게 많다는 걸 하나 통계를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통계 말씀은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에서 부산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2명 중 1명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방시대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좀 말과는 다르게 실제로 의지가 있느냐에 대하여서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자, 이런 통계를 우리가 참고하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부울경 메가시티 주장, 그다음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양산 김해와 함께하는 메가부산 주장, 실현 가능성. 이번 메가 부산에 대한 개념을 보시면 메가시티라기보다는 부산시로 김해와 양산을 편입시키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시민들의 그 사회적 합의와 그리고 단체장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김해와 양산 시장은 반대의 의견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연합에 대해서도 해산이 됐던 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경남도지사, 그렇죠. 울산시장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연합을 3년간 저희가 만들어 왔던 부분이 의회가 출범하고 단 3개월 만에 시민들의 동의 없이 시의회에서 이제 의결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정말 함께 처절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렇게 메가부산을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진정성이 떨어진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일각에서 벌어지는 이런 논의들, 통계들 저는 다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우리는 큰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경남과 부산이 통합해서 하나의 도시가 되는 부산 경남 행정 통합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과 김해를 편입시키는 자금 문제, 메가 부산 문제 이런 것들은 경남과 부산이 통합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다 수용이 되는 문제들입니다. 경남과 부산이 하나 되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왜 양산과 김해를 편입하는 논의를 해야 될까요? 두 도시가 통합되면 자연스럽게 편입이 되는 건데요. 네네. 우리가 큰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작은 길을 가는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행정력 낭비고 또 여론 낭비다라고 생각하기 큰 때문에 길과 작은 길. 실제로 당시 저희가 부울경 시민 86.4%가 이 부울경 특별연합을 지지한다라는 의견과 동시에 당시에도 부울경 특별연합으로 확보했던 2,800억 원의 예산이 있고 네. 의회 출범이나 그리고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반대 토론을 했을 때도 부산시의회에서는 47명의 시의원 중에 저를 포함한 야당 의원 2명과 그리고 여당 의원 중에 4분만 네. 기권을 하시면서 기각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면 여당의 입장은 단순히 지금 선거를 위한 전략적인 제안일 뿐인 것이고 전 정부의 성과 지우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그렇게 동의하시고 좋은 의견이었다면 당장 1년 전에 그런 의견이 나왔을 때 경남도지사와 울산시장을 설득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정무적이라고 보입니다. 이제 서지원 의원님 말씀을 바로잡아 드려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박완수 지사께서는 의견을 몇 차례 내셨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경남이 하나의 도시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부산과 경남을 하나의 도시로 합치는 부산 경남 통합, 행정 통합건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박완수 지사께서 아무 입장도 없었다라는 말씀은 좀 바로잡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론조사는 지금 보면 시민연대에서 하잖아요. 그 시민연대라는 것이 정치적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떤 편향된 여론조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대로 우리가 정책을 시행했으면 경부고속도로 못 갈았습니다.
그때 시민단체에서 경부고속도로 반대 여론조사가 더 많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경부고속도로에 우리가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론조사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정책의 방향이기 때문에 자꾸 이 사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갖고 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부울경 시민 86.4%가 부울경 특별연합을 지지한다라는 설문조사는 부발련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연구에서 이제 부산시가 그때 했던 용역에서 함께 나왔던 결과이고요. 지금은 지극히 김포의 행정통합 사례를 보고 이 메가 서울에 대한 여론을 잠재우기 용도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 이전에 반대하셨던 의견과 그리고 그때 내놓았던 근거들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서 의원님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게 또 내년 4월에 선거가 있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결과적으로는 좀 위야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을 내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이제 부울경 특별연합을 지지하는 시민들께서 86%라고 하셨어요. 연합은요 말 그대로 연대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통합을 하겠다니까요. 많은 시민들께서 연합을 원하시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통합을 하겠다라는 건데 왜 그거를 반대하시는 건지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책을 내놨다라고 하는데 원래 의회주의랑 선거 제도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좋은 제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라고 대선, 지선, 총선을 다른 연도에 교차해서 내는 거거든요. 각 정당들은 선거를 앞두고 우리 시민들께, 국민들께 더 좋은 정책을 내놓고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를 앞두고 좋은 정책이 나오는 것이지 선거를 앞두고 정책을 안 내놓으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메가부산에 대한 정책이 먼저 나오지 않았고요. 메가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네네. 부울경에서의 반발이 심하니까 거기에서 나온 것이 메가부산이었습니다. 순서를 한번 보시면 아실 거고 행정통합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임기 2년 정도 남으셨거든요. 지금 부산시장님이나 경남도지사나 울산시장님 그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 진정성을 우리 시민들께서 알아주시고 선거에서 투표로 행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15조 6,995억 원의 내년도 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산시 의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어쨌든 올해보다 2.4% 증가한 건데 부산시 한대로라면 전체 예산의 40%가 복지 예산에 투입됩니다. 부산시가 2024년도 본 예산으로 올해보다 2.4% 늘어난 15조 6,99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국적인 긴축 재정 추세를 감안할 때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 복지 분야입니다. 올해보다 13% 확대된 4조 8,30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전체 예산의 30.7%를 차지합니다. 결혼과 출산 등 인구 변화 대비와 지역 소멸 극복에도 7,846억 원을 투입합니다. 부산시는 내년 지방세가 올해보다 약 1% 적게 514억가량 덜 거칠 것으로 내다봤는데 다행히 해운대 세가삼이 부지 등 공유재산 매각대금 약 2천억 원이 들어와 부족한 세입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복지 분야 예산 증액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정부의 보건복지 고용 분야 예산이 7.5% 증액되면서 관련 국비를 올해보다 6.4% 추가 확보했고 부산시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27일부터 시의회 심사를 받고 다음 달 확정될 예정입니다.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 이게 지금 전반적인 얘기잖아요. 그런 가운데 2.4% 증액이 됐고 올해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보면은 내년 예산이 좀 어떻게 달라진 거나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 부산시는 경기 회복 속도도 굉장히 더딘 편입니다. 네. 그리고 지방세도 감소를 했고 인구가 감소를 한 부분과 그리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서 세입 자체가 감소한 것이 맞습니다. 재정 자체가 그렇게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이라 네네. 긴축 재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발표되고 있는 2.4%의 예산 증액은 어디까지나 23년도 본 예산
예산 기준입니다. 그 의미는 1차 추경분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1차 추경 예산 기준으로 하면 시의 예산은 17조 3,835억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발표하고 있는 예산과는 2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통계치를 어떻게 잡느냐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던 부분으로 보입니다. 우선 행안부의 기조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행안부 같은 경우는 지방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지방 보조금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실시를 네. 하게 됩니다. 이것을 실시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긴축 재정과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한 중단 기조이기 때문입니다. 네. 유사 중복 사업은 무조건 통폐합을 한다라는 기조로 원칙으로 가기 때문에 그만큼 세수가 부족한 부분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의 부산 대표적인 예산 사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사실은 아주 많은 사업들이 있죠. 네. 그런데 저는 그중에서 좀 마음 따뜻한 네. 사업들이 좀 눈에 보였어요. 그간은 어르신들께만 무료급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애인분들께도 좋네요. 무료급식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 우리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강 진료를 받으려면 전신 마취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 네. 할 수 있는 개소가 또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예산을 확대해서 장애인분들도 구강 치료를 마음껏 받으실 수 있도록 좀 확대를 한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보훈 대상자들,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분들께 또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무래도 부산시장님의 그 주요 공약 사업 위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단위도 큰 사업이 많은 만큼 산출 근거가 좀 명확해야 하고 불용액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는 동백패스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의 금액이 사용이 되지 않는 등 네. 2차 추경을 통해서 삭감 기조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예산이라고 해도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결정을 하지 않으면 다른 복지나 다른 예산에 쓰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5분 도시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계획이 무시된 채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원들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한 인프라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운영비에 대한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흉내내기만 하는 예산은 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낭비성, 행사성 사업은 좀 지양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창업금융도시에 374억, 기술 혁신에 1,194억, 기업 투자 촉진에 742억을 쓰겠다 발표하셨습니다. 네네. 약 2,500억 정도 되는 규모인데 우리 부산이 좀 더 기술 주도 성장이나 그리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사성, 전시성 사업을 하는 것보다 R&D나 인재 양성과 같이 조금 더 중장기적인 미래를 보는 데 투자를 좀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또 이걸 시 입장하고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점에서 볼 때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거나 빠져야 되는데 들어갔거나 이런 것도 좀 짚어주시죠. 서부산의료원 부지를 확보하는데 150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네네. 있습니다. 네. 기존에 우리가 부산의료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공병원이 더 확보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서부산의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갔다. 저는 네네. 좀 잘 반갑다라고 됐다.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서지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저는 상당 부분 일리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최초와 혁신으로 아주 잘 끌고 가고 있으니까 또 이런 야당 의원님들이 주시는 또 이런 아이디어들도 좀 잘 수용해가지고 적절한 협의점을 찾으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 의원님도 자립청년이나 고독사 그리고 대한가족이나 사회복지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는 물가가 조금 반영이 된 지원금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네. 그동안 기존에 계속해서 지원해 오던 형태로만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게끔 조금 더 촘촘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안 확정까지 남은 일정이 뭐가 있습니까? 우선은 11월 11일 기준으로 이제 확정된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이 된 상태이고요. 네네.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각 상임위를 통해서 이제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안 심사가 마치게 되면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개수 조정이 있게 되고요. 12월 16일 경에 이제 본회의를 통해서 이제 예산안이 의결될 예정입니다. 네, 부산 시민을 위한 부산의 미래를 위한 새 예산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 합병을 추진 중인 가운데 주식회사 동일과 세운철강 등 부산기업 7곳이 아시아나의 에어부산 지분을 인수해 최대 주주로 올라서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에어부산 지분 41.9%를 소유한 최대 주주로 부산기업 7곳은 시민들이 에어부산 주주 참여운동에 가세하고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컬 대학 육성 사업에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공동으로 선정돼 두 대학의 통합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올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전국의 대학은 10곳으로 이 가운데 부산대와 부산교대는 통합을 전제로 5년간 1,0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부산상공회의소 분석 결과 지난해 국내 1000대 기업에 포함된 부산기업은 28개에 불과한 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749개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기업 28곳의 총 매출액은 36조 8,220억 원으로 1000대 기업 전체 1.2%에 불과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에 따른 부산의 피해 결정 사례가 현재까지 1,00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피해자의 84%가 20, 30대 청년이었고 전세 사기 주택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49%, 다가구주택 35% 순이었습니다. 부산시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557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가운데 법인은 120개 업체 62억 2천여만 원을 내지 않았고 개인은 387명이 137억 3천여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지난해 부산, 울산, 경남 청년 3만 2천 명이 일자리를 찾아 또는 진학 문제로 수도권과 충청권 등지로 떠났습니다. 해마다 떠나는 청년들이 늘어나 동남권에서 청년 인구 비중이 지난 2020년 16.2%에서 2년 만인 지난해에 13.5%로 급락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간 서울과 수도권만 남을 것 같습니다. 시사 포커스인 다음 주 일요일 오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